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6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같이 볼게요.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인데요. 다 암기입니다. 이제 피콕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 가설인데요. 사회적 격변이 있을 때 공공경비가 급격히 팽창하고요. 이후에도 그 팽창된 공공경비가 유지됩니다. 갈브레이트의 의존 효과인데요. 기업들의 광고의 역할로 인해서 사용자의 편익은 잘 알고 있지만 공공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과소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 보겠습니다.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 이 철의 삼각집단이 서로 쿵짝해가지고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바그너의 재정 환상은요, 자신의 실제 조세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재를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죠. 재정 착각 가설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간접세일 때도 나타난다고 했죠. 보몰의 정부의 낮은 생산성은요, 민간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죠. 그로 인해서 정부의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몰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발전의 중간 단계에서 민간 부분의 투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죠. 특허청의 기술보호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정도도 커져요.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제안이나 서비스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큽니다. 가격 탄력성 아니에요. 가격 탄력성은 작습니다. 뭐라고요?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제안이나 서비스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고요. 도시화와 그로 인한 혼잡은 외부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죠.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예요. 복지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고요.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요. 자, 이 원인을 얘기할 때 탄력성 얘기가 나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큰 거예요. 지금 피콕, 갈브레이트, 뷰캐넌, 바그너, 보몰 같은 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피콕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 가설은 사회적 격변, 공공경비 급격히 팽창, 그 이후에도 그 팽창된 공공경비가 유지된다. 피콕 와이즈만. 갈브레이트의 의존 효과, 기업들의 광고 역할로 인해서 사용자 편익은 잘 알고 있지만 공공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과소하게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철의 삼각집단으로 과다 공급되는 효과, 바그너의 재정 환상은 재정 착각설로 공공재를 과다하게 요구되는 거, 보몰의 정부의 낮은 생산성, 민간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죠. 정부의 비용만 늘어나게 된 겁니다. 보몰 효과라고 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공경비의 규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콕 와이즈만은 전쟁으로 팽창했던 정부 지출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소위 전위 효과로 인해서 정부의 지출은 계속 평창되어 왔다고 주장했죠. 그럼 전위 효과가 있고 점검 효과가 있고 분석 효과, 이거 단계별로 있었죠. 바그너는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경비가 지속적으로 팽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못했어요. 갈브레이스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민간 기업들이 행하는 광고나 선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공공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민간재에 쏠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의존 효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주가 말했어요. 조세는 적게 납부하면서도 보다 많은 공공 서비스를 원하는 투표자의 무지 때문에 공공재의 편익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공급이 과소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 무지 모형입니다. 머스그레이브는 납세자는 자신이 지불한 조세가 다시 자기에게 편익으로 환원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재 공급이 과소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그레이브의 부정적 조세 의식입니다. 현상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분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부 지출 증가를 설명한 효과들인데 전위효과, 점검효과, 문턱효과, 보물효과 등이 있었죠. 자산효과가 있는데 나의 소득은 불변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나의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자산효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부 지출을 설명한 효과들은 이 5가지 중에서는 전위효과, 점검효과, 문턱효과, 보물효과가 있었어요. 정부 지출 증가의 원인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익히시면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 규모의 상대적 크기가 커지는 현상은 바그너 법칙에 부합하죠. 절대적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가 논의의 핵심이에요. 브라운 잭슨은 바그너 법칙을 중위투표자 선택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고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커진다고 봤습니다. 정부 지출 얘기 나왔는데 탄력성 얘기 나오면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이라고요? 1보다 커요. 보몰은 정부 부문의 규모가 확대되는 이유로 정부 부문의 생산성은 불병이나 확대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봤어요. 뷰캐넌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 부분에 과도한 팽창을 유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리바이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 지출 한번 볼까요? 정부가 일정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행위를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통해 통지하는 행위는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있어요. 조세 지출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정부 지출 중 조세 수입에 의해서 충당된 부분이 아닌 조세 수입을 포기한 부분을 말합니다. 감춰진 보조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요. 특별한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조세 수입의 상실분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용 및 남용의 위험이 있죠. 그러므로 조세 지출 예산 제도로 통제하게 됩니다. 이 국회에서 하는 거. 이것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각종 세법의 산재에 있는 조세지출을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에 포함될 소득의 항목들을 결정하는 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고요.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구분 일단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 조세지출을 조세지출 예산제도로 바꿔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 지출에 비해서 조세지출은 재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지출이란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은 역전된 보조라고 부를 정도로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투자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공제 등의 전형적인 사례이죠. 비과세, 세액감면 등에 의한 세수 결손을 의미하고요. 보조금은 아니에요. 감춰진 보조금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거지 보조금은 아닙니다. 자, 이번 조세 지출의 성격 볼게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법인세 특별 감가상각 등이 있습니다. 현행 조세제도의 비과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 볼까요? 조세의 재정 수입 조달 기능을 저해하고요. 세부담의 형평성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시장 중립성을 저해합니다. 보조금, 조세, 조세 감면 등 시장을 교란하죠. 이는 즉 효율성 상실 발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와 저축 부분의 조세 지출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진 않아요. 납세 협력 비용을 높이죠. 조세 제도가 다양해지면 납세 협력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까지 6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봤고요. 다음 7장 비용 편익 분석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